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뒤 경남 양산으로 귀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면서 자유인이 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주민들과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나누며 지내겠다며 잘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저 주변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보려는 시민 2천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사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입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원들에게도 온라인 편지를 남겼는데 국민과 당원의 사랑으로 대통령 직무를 무사히 마쳤다며 지금 우리 당이 어렵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청와대에 나온 거, 서울역에서 내려가시는 거, 양산 가서 하는 거 보면서 난 좀 우려가 많아요. 저분이 아니 누가 취임하고 누가 퇴임하는지 구별이 잘 안 되고 또 서울역에서 떠나시면서 하던 말씀이 완전히 나는 해방됐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겠습니다. 본인은 해방된 게 아니고 5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보내셔야지.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대통령 시절을 딱 까먹고 그냥 자유인으로 노는 거 그게 아니랐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나 상당히 우려가 됐어요. 응? 우려가 됐고, 다음 또 농담이지만은 출마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게 진짜 참 아이러니한 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루 먼저 나가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척 섭섭한 측면이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멋진 퇴임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멋있기도 했고 뜨겁기도 했고 뭐 눈물 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퇴임하는 대통령 할 그 농담이 아니고 양산 가서도 양산의 주민들 한 1, 2천 명 모여놓고 거기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는 거, 그건 조용히 살겠다는 분이 아니요. 조용히 살겠다는 분이 퇴임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행사를 하나요?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 소위 친이라는 그룹들 있잖아요. 논현동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나서서 오지 마라. 떠날 때는 조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을 보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이 저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퇴임식을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앞으로 잘못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편에서 해석을 하면 저분 또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퇴임하신 건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네. 이번에 몇 마디 말씀이나 하는 것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4년 더, 4년 더로 외쳤을 때 이분이 딱 정색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있고. I will refer you both to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o Michelle Obama to explain why that will not happen.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팬덤 정치를 만끽하는 거거든요. 팬들이 막 환호하는데 이 팬덤 정치의 폐해가 사실 좀 컸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을 분열시킨 거.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해서 사태가 그렇게 됐을 때 난 대통령으로서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조국 사태 때부터 여러 가지 대통령직에 따르는 윤리적 기능을 정확하게 행사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거의 방관하고 책임을 안 졌어요. 항상 보면 뒤로 숨어버리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보의 서사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뭘 갖고 있었냐면 도덕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 대선이 최초로 도덕적 헤게모니를 상실한 대선이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되찾을 수 있느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검수완박부터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거 영원히 이제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치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린 그런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직후에 가장 역점도해야 될 부분은 자기 패거리 정치, 우리 한국 정치에 너나 할 거 없이 진영 논리로 견고하게 구축해서 그냥 소모적인 정쟁만 싸우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대의 잘못된 것에 의해서 반사적 이익만 얻지 자기가 뭘 잘 축적해서 국민들로부터 포인트를 얻는 것은 소리하고 있는 점이 한국 정치의 큰 결함이고 폐해인데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돌아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따져보면 공은 위기가 계속 연속돼 왔죠. 긴장이 계속 팽팽하게 돼 왔고요. 집권 이후 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 발발 위기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증적이고 또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이걸 5년 임기의 단임 대통령으로서 사실 한다는 건 버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위기적 상황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왔고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나는 이제 자윤이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 거는 아마 그동안 5년 동안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에게 눌렀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솔직한 토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낙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없던 사례인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텐데 잊혀지게 만들었나 국민이. 이걸 정치계도 협조해야 되고 언론도 협조해야 되고 이 협조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선다고요. 나서는 것이 무슨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고 쓴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려 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원로 모임으로 해서 한 2번 나갔었는데 조금 쓴소리 했다고 그다음부터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진짜 그냥 전부 앞에서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 원로라고 앉아서 좋은 소리만 하려면 거기 왜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 만나고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거에서 담을 쌓아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를 한다는 정치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정치로서 남아서 끝까지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거다.